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 클릭.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이디 로그인도 있지만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있습니다. 아이디 로그인 하시면 다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바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상단 정중앙에 신청 제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사업자 등록 간편 신청 개인 통신 판매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면 인적사항이 기본적인 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 인적사항은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휴대전화,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함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고, 국세정보 이메일 수신 동의함 해주시고, 자, 여기는 요 항목만 작성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보시면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네요. 저는 현재 저희 집 주소로 2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동일한 주소지로 2개 이상 사업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처음에는 저희도 거절이 됐어요. 불가하다라고 연락을 받았었는데 몇 시간 후에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려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빌었습니다. 좀 사정을 했더니 하나 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역별로 뭐 가능한 것도 있고 뭐 담당자 재량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까요. 이건 운에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저희 부모님 집 주소로 할 거기 때문에 예로 체크하겠습니다. 공동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요 체크.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를 희망하십니까? 네. 저는 저희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지만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 집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예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사업장 정보 입력입니다. 사실 상호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업일자 체크해 주시고, 주소지 동일 여부는 실 주소지와 현재 등록하고자 하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부, 동일할 경우에는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다르기 때문에 부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주소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업종 선택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업종 입력 수정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주 업종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 화살표 호시가 나와요. 이걸 옆으로 살짝 밀어 보시면 업종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주업종이 525105 해외 직구 대행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이 있어요. 선택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해보시면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업종 선택은 끝났고요. 이제 부업종을 해주겠습니다. 부업종은 525101 525101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525101은 국내 위탁 판매자들이 선택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생긴 게 525104 SNS 마켓에 대한 업종 코드가 생겼는데요.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카페라든지 뭐 이런 루트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코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질지 뭐 루트를 다양하게 또 확장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찌됐든 선택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525104 같은 경우는 산업 분류 코드를 직접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에 상품을 팔더라도 그 상품이 해외에서 가지고 온 상품이냐 아니면 국내 위탁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 산업 분류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해외에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47911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주업종 525105, 부업종의 525101, 525104가 선택이 됐는데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수정 눌러 주셔서 도매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해외 직구, 부가 국내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금액에 따라서 주 부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주가 뭐냐, 부가 뭐냐,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알맞는 걸로 잘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 등록 클릭.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업종 업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추후에 세금 신고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부가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분석을 하겠죠. 같은 업종의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비율로 신고를 하는데, 혼자 눈에 띄게 업종별 부가율이 낮게 신고를 한다든지 소득 금액률이 다르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뭐 과한 비용을 넣는다든지 부실 신고 혐의를 가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입증을 하면 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금액으로 신고했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본인이 번거로워질 우려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사이버몰 같은 경우는 굳이 선택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사업자 유형입니다. 저는 간이가세로 선택을 할 거고요. 전년도 순수익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고요. 8천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1.5%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10%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최근 들어서 간이가세자의 순수익 폭이 넓어져서 굉장히 좀 유리해진 면이 있습니다. 뭐 향후에는 어차피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겠지만 지금은 간이가세자로 선택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미 일반 사업자가 있으시면 간이사업자가 불가하고요. 혹시나 간이과세자로 발급받고 사무실을 새로 낼 경우에 그 지역이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즉 과밀 억제권역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할 건데 간이사업자가 불가능한 지역에 사무실을 얻으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데 매출액이 8천만원이 안 됐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임대차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임대차 내역을 작성을 했고요. 다음 서류 송달 장소를 사업 장소와 다를 경우만 입력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입력을 해야겠죠. 다음은 제출 서류 선택인데요. 본인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대차로 하기 때문에 파일 첨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하였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제출 서류 확인하기. 제출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이거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하라고 나오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되었습니다라고 화면이 뜰 거예요.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민원 접수에 오늘 날짜로 접수 완료. 사업자 등록 신청 뜨죠. 자, 여기까지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민원증명 탭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두시면 아래 새로운 창이 뜹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클릭. 이렇게 들어오면 사업자 등록증을 선택하시는 란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사유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사유, 첫 번째, 두 번째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신청하기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민원 발급 번호가 있습니다. 발급 번호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민원 발급 번호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민원 발급 번호가 있습니다. 발급 번호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민원 발급 번호가 있습니다. 발급 번호를 클릭해 주시고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요 프린터 모양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PDF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저장 눌러 주시면 네, 원하시는 곳에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제 좀 JPG라든지 파일로 변환을 하느냐, PDF JPG 변환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보이시는 들어가셔서 여기서 파일을 끌어오셔도 되고요, 직접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업로드 해서 전체 페이지 변환에 클릭, 그 다음에 옵션 선택 이제 확인하시고 여기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컴퓨터로 저장이 됩니다.